네, 서초동 법원 이야기 유튜버 염순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언제부터 서초동 법원 이야기 유튜브를 진행하시게 됐나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뭐 1년이 채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얘들이 적폐청산을 하는 그 재판을 처음부터 제가 대통령 재판부터 해가지고 네. 주요 인사들에 대한 그 재판을 보다가 어떻게 우연치 뭐 0.1%도 저 유튜브로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그 서명대 활동을 하고 있는 동지께서 좀 유고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누가 좀 대신해라, 젊은 사람들이 좀 대신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뭐 컴뱅의 뭐 그런 세대인데, 스마트폰맹 세대인데, 친구한테 전화해서 유튜브 할 줄 아냐 그랬더니 한 10분 만에 제가 배워가지고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10분도 못 배워가지고 아직도 잘 모르는데. 그래요. 다들 염생님 반가워요, 염순태님 반가워요 이렇게 많이 아시는 것 같으네요. 예. 지금 그러면 유튜브에 구독자들은 좀 많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전 뭐 이렇게 홍보도 안 하고 예. 한 뭐 10,000명이 채 안 되는. 일부러 구독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충성도 높은 구독자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남들이 좀 부러워하는데 한 7, 8만 명, 뭐 한 10만 명 되는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 거랑 시청률이 뭐 비슷하다. 그렇군요. 뭐 그래가지고 뭐 구독률은 높은 편입니다. 그게 실시간 생방송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전부 다 실시간만 합니다. 녹화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대략 몇 분 정도가 보시나요? 저는 뭐 통상 이제 재판 소식을 전할 적에는 일부 오늘의 주요 법조 일정, 또 이제 보수 개멸을 하겠다는 그런 재판 일정하고, 두 번째 제가 이제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그 타이틀에 따른 뭐 조금 설명드리고, 3부 순서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참여자들하고 뭐 전화 데이트 혹은 글자, 문자를 통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활동하고, 4부에 이제 제가 이제 한 1시간 이상 방송을 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을 위해 썸머리 그렇게 해가지고 1, 2, 3, 4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이고, 그러면 보통 생방송 하는 게 한 2시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그렇죠. 예, 2시간 정도 합니다. 예. 이제 다 현장 나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하고, 이제 제가 초창기에는 이제 법원 앞에, 이제 법원 안에서 그 앞들에서 이제 주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재판이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계류가 돼 있고, 뭐 2심 재판의 막바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시작했던 때보다는 좀 재판이 줄어서, 그리고 또 춥고 해가지고 이제 요즘 이제 사무실 실내에서도 좀 가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독했습니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염순태로 쳐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서초동 법원 이야기 치시면 아마. 서초동 법원 이야기. 네. 예, 지금 이 서초동 법원 이야기 잠깐 들어가서 좀 구독 누르고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니,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구독자가 좀 많아야 됩니다. 구독자가 많아야, 우선 실시간 생방송을 할 때마다 이제 알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잠깐 좀, 다른 일 하다가도 이제 알람이 오면,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염순태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고 이미 많이 좋아하시지만, 힘을 보태주시는 유일한 제일 쉬운 방법, 구독 눌러주시는 거니까 지금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십시오.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 그 재판. 이거는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호송차를 배웅했다고 그러셨는데요? 예, 그때가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제 그 태극기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는 했지만은 사실 대통령께는 직접 힘을 들인 게 없었습니다. 도움을 드린 게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하기에 좀 심적으로 대통령께 정신적이나 심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이 뭔가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뭐 지금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안정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네. 이제 그 구치소 앞에서 서청대 앞에서 호송차 배웅을 하고 저는 법원 앞에서 호송차 배웅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재판을 계속 일주일에 4번씩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판 애들 방청 좀 많이 독려 좀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그 재판 받으실 적에 뭐 입장하실 때, 퇴장하실 때 뭐 이렇게 좀 힘내시라고 응원 드리고 네. 하는 게 외래 우리가 길에서 태극기 드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네. 해가지고 그때 그런 활동을 하고 진짜 6개월 동안 제가 사무실이 또 법원 앞입니다.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건도 좋고 해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진짜 호송차 지나갈 적에 한 50cm 앞에서 힘내시라고 용기 잃지 마시라고 그렇게 네. 활동을 했었죠. 그때 네. 했던 동지들이 지금도 뭐 많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법원 앞에 같은 경우는 뭐 한 20-30명씩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때 처음부터 그 안정권님하고도 이렇게 쭉 같이 하셨나요? 안정권 대표하고는 옛날에 그 방심이, 목동에서 방심이 때 활동을 같이 해가지고 아는 처지인데, 네네. 어떻게 이제 활동이 저는 법원 앞이고, 그 안정권 친구는 이제 서청대에서 그렇게 호송차에 배웅을 하고. 여기 안정권님도 좀 초청해달라는 문자가 계속 올라와서요. 예, 좋죠. 그럼 저희들이 연락 좀 하겠습니다. 네. 저 본부장 좀 안정권 대표한테도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예. 그래요. 예. 이거 참 몰랐네요. 눈물 나네요. 그러셨습니다. 예. 가급적 그 호송차에 가까이까지 그렇죠. 가서 네.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예. 같이 합니다라고 네,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참 힘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께서 버티시고 하는 힘이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네.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좀 어떤 형태로든 좀 반응을 보이신 적 있나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재판 초창기였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그때 이제 방청권을 추첨을 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 40여 명을 이제 당첨자를 발표를 해가지고 추첨을 이제 월화 목금을 재판을 하고 네. 수요일 날에 추첨을 했었습니다. 그럼 추첨에서 즉석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당첨된 사람들끼리 이제 좀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감청색 옷을 입고 나오셨거든요. 네. 근데 그 감청색 옷이라는 게 어떤 진실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럼 우리도 감청색 옷을 입고 방청을 하자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재판부를 좀 불신을 하니까 네. 보통 이제 재판정에서 그 판사가 입장을 하면은 기립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관례로 돼 있는데 우리가 항의의 표시로 판사가 들어올 때 우리 그냥 기립하지 말자. 그리고 대통령께서 입장을 하시면은 우리가 정중하게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자. 뭐 이렇게 이제 뭐 작전 같지 않은 그런 이제 작전을 짰었는데 이제 하루는 재판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몇 명에서 이제 그 판사가 입장하면 털퍼덕 주저앉아 있고 대통령께서 입장을 하시면은 그 많은 애국 시민들 한 40여 석의 방청석이지만은 애국 시민들이 거의 한 80-90%였었어요. 그러니까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중하게 이제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곤 했는데 이제 그 김세윤 판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기립을 하면은 뭐 위에 영향이 있고 뭐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좀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존경의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제가 큰 소리로 재판장에서 큰 소리 좀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김세윤이가 저를 지목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존경의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김세윤이가 그 담당 판사? 예, 담당 판사예요.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재판장님이 입장하실 때 존경의 표시로 우리가 기립을 하듯이 우리는 대통령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립으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이제 또 어쩌고 하면서 그럼 뭐 그때 그 현장에 박근혜 대통령은 계셨죠. 이제 들어와서 앉아 계셨죠. 계셨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뭐 가끔 이제 제가 SNS에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대통령의 웃음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때. 유영하 변호사하고 둘이 앉아 있었는데 네, 네, 제가 네. 이렇게 이제 그 김세윤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헐끗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하고 대통령께서 저를 보더니 좀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통상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재판정 퇴정 명령 뭐 이런 것도 하거든요. 판사들이. 그렇죠. 재판정 소란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재판을 뭐 사실 애국 국민 중에서 제가 국정농단이나 이 보수개미를 했던 재판을 제가 가장 많이 본 사람 같은데 그동안에 감치를 당해서 5일 감치됐던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벌금 감치면은 저기 구치소. 구치소에 일단 저기 예. 갇히는 거예요. 네, 갇혀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네. 곽 선생이라고 그분이 재판을 할 적에 좀 큰 소리로 네, 네. 어필을 하셔가지고 감치 5일을 받으셔가지고 감치하셨고 그다음에 그 코드숨 진다고 어느 여사 한 분이 벌금 50만 원을 받은 코드 숨쉰다고. 예, 그러니까 조용한 그 재판정에서 좀 약간 비웃는 듯한 우리가 그 재판을 보다 보면은 진짜 막말로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코드숨 쳤다고 그걸로 해서 50만 원 벌금. 김세윤이라는 판사. 네. 예. 그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하고 네. 그리고 편법으로 그 추가 구속 연기를 그렇죠. 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 캐비넷에서 문건이 나왔죠. 정말 일주일에 4번씩 그 고문과도 같은 재판도 다 감내했다가 네. 도저히 이 사법부를 못 믿겠다고 네. 하면서 이제 재판 거부를 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네. 그 사람이 김세윤이라는 판사죠. 맞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방청객 중에 그 재판 진행 과정이나 네. 또는 검사 측의 뭐 주장이나 네. 이 과정에서 도저히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주장되고 할 때 코웃음 치거나 네. 조금 떠들었다고 해서 5일 감치도 시키고 퇴장도 시키고 벌금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만큼 이 법원의 권위가 중요하다. 법원의 권위는 그런 정도로도 손상당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겠다 그러고 법원 판사들을 그리고 판사들 간에도 뭐 검찰에서 뭐 하겠다 그러고 네. 이러고 있는 이 사법부가 지금 근원적으로 이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판사를 재판을 한다는 이 아이러니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약자 위에 군림하고 조금만 자기보다도 세다 싶으면은 납작 엎드리고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법의 정의를 구현한다, 실천한다고 하는 게 참으로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제가 더 얘기하면 또 이제 막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여기 제가 안정권님, 네, 안정권 대표 예. 좀 연락드리려고 했더니 안정권은 고성국을 싫어한대요. 뭐 이런 문자도 막 올라오시는데, 아니 뭐 싫어해도 좋아요. 자유파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성국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 우선 이제 호송차, 네네. 이게 이제 호송 당할 때 잠깐 이제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는 거죠. 예,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의안구치소 앞에서 매번 매 시간 그 방송 틀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맞습니다.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한테 알리기 위해서 사실 그거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또 이렇게 이러저리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밖에서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그렇죠. 내시는 법정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이렇게라도 어쨌든 뭐 이걸 이심전심이라 해야 될지 하여튼 이렇게 서로 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외로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조금 법정 투쟁을 하시는데 네. 조금의 0.1%의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호송차 매일 나오실 때, 들어가실 때, 그리고 이제 안정권 대표가 이제 서청대에서 담당을 하고 저는 법원에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네. 매일 전화를 하면서 오늘 재판은 몇 시에 끝날 것 같냐 이런 거 물어봐서 이쪽에서 나올 때, 들어올 때, 또 저희는 또 네. 입장하실 때, 또 일부는 또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은 법정에 들어가서 중간에 이제 휴정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휴정 나가실 때 용기 내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실 적에 조금 그래도 안 좋은 얼굴이시지만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던 거 그런 거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요. 예. 건강이 안 좋을 거는 너무나 뻔한 건데, 네. 예, 뭐 그런 중에도 어쨌든 잘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다행이죠. 예. 멘탈이 워낙 강하신 분이고, 예.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이제 재판이 이제 그 마지막 1심 선고 재판 때, 예. 이제 울음바다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재판정이. 아, 그래요? 예, 유영하 변호사가 네. 대통령님을 놔두고 떠나는 이제 그때 이제 사임계를 낸 거죠. 이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재판은 뭐 잘 아시겠지만 재판은 소문을 말하는 곳이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곳이다. 뭐 이런 최후 진술을 하실 때 뭐 그 방청석이 완전 울음바다였었죠. 그래요. 1심 최후 진술? 네. 아, 그래서 그때 그러셨죠. 한번 전해주세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 진술 장면. 진짜 저도 뭐 남자입니다만은 뭐 눈물이 났었고, 예. 뭐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는, 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진다. 진실이 밝혀지고, 법조의 정의를 그렇게 이제 꾸짖는 듯한, 네. 이것은 소문을 말하는 곳이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현명한 판단을 바랬는데 뭐 그렇게 안 됐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네. 하실 때 약간 뭐 방청석은 완전 울음바다였었죠. 그래요. 근데 그 최후 진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좀 울먹이거나 그러시진 않았죠. 안 그러셨어요. 네. 대담하시고, 예. 예, 진짜 항상 뭐 제가 이제 중간에 그때 재판이 일명 쟤들이 얘기하는 뭐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재판이었을 적에 네. 우리가 이제 정황상 특활비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제 안봉근 비서관이라고 이제 짐작이 네. 돼가지고 그 사람이 제일 죄를 많이 받고 했는데 네. 대통령이 직접 쓰신 그 친필 진술서를 법원에서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 필체가 저는 진짜 보고 놀랐어요. 그게 이제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재판장에서 봤는데 네.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예서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서체와 같은 글로 안봉근이라는 얘기를 안자도 꺼내질 않으시고 모 비서관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모 비서관으로부터 그런 국정원의 특활비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는 그런 진술서를 딱 보는 순간 야 진짜 당신이 안고 가시는 그런 거지 누구한테 절대로 책임 전가를 시킨다든가 네.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이러신 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무슨 기립순태라는 별명이 있습니까? 기립순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얻은 별명이 얻은 별명을 기립순태라고 많은 분들이 별명을 지어주셨었어요. 아까 김세윤이 웃었다는 그런 얘기. 알겠습니다. 예. 그 최순실 씨도 몇 차례 좀 만났습니다. 네. 그게 참 우연찮게 됐는데 재판을 제가 이제 많이 가다 보니인데 그때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를 발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10권 정도를 손석희의 저주. 손석희의 저주. 손석희의 저주. 저주.
그걸 변희재 대표가 이제 책을 냈었는데. 아, 저 변희재 대표가? 예, 예. 저 제목에 손석희 들어가서 책은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비로 한 10권 정도를 사가지고 예. 그 책을 박 대통령, 예. 최서원 씨, 우병우 수석, 어떤 누구 이재용 부회장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주요 인사들한테 제가 그 책을 보냈죠. 아, 이재용 부회장도 감옥에 있을 때. 예. 그때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그 불구속으로 풀려날 시기였기 때문에 반송이 돼서 제가 사무실 수서로 썼는데 반송이 돼서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하고 우병우 수석은 반송이 안 돼서 와서 아, 이거는 접수가 됐나 보다 네. 하고 이제 했었는데 우병우 수석은 그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손석희 저주 책을 읽고 뭐 했다고 이제 방송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최서원 씨 재판정을 제가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변호인들하고 이제 안면이 있죠. 그러니까 책 잘 받아서 잘 봤다고 나한테 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럼 최서원 씨 좀 면회 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첫 면회를 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하고 같이 최서원 씨하고 면회를 했었습니다. 아, 그때는 변희재 대표가 감옥 가기 전에? 감옥 가기 전, 감옥 가기 한 2, 3개월 전일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같이 첫 번째 면회를 했더니, 최서원 씨가 변희재 대표에게 아주 감사의 표시를 하고, 책 너무 감명 깊게 잘 받고, 잘 쓰셨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서너 차례 제가 단독으로 면회를 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억울하게 좀 저렇게 감옥살이 하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네. 그 최서원 씨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지금 이제 몰리게 된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최서원 씨가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다, 심적으로. 맞습니다. 예. 다들 이제 면회 때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어떤 것 같습니다. 면회 때마다 대통령 걱정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미안해 하시고 그리고 뭐 잘못된 재판 받고 있다는 걸 항상 하소연하시면서 요즘은 또 얼마 전에 또 면회를 하신 분 얘기가 지금 신사동에 있는 그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도 아주 헐값에 매각을 하고 아주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 최소원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해 한다는데. 아, 미안해 하시죠. 왜 어느 대목이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판을 오래, 이제 많은 재판과 오랜 시간 재판을 보다 보니까 이 재판에서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막장이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증인이나 진실을 얘기를 합니다. 진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언론 보도에서는 보도를 안 해주죠. 보도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 안 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또 우리 측에 유리한 이런 진술이나 증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전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최서원 씨가 재판 과정에서 통해서 내가 느낀 거지만 최서원 씨는 피해자입니다. 최대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래요?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팔은 적이 없어요. 아무도 최서원에 대한 존재를 김기춘 실장, 안정범 모든 사람들이 재판에 나와서 본 적이 없고 우병우도 마찬가지고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대통령을 팔면서 돌아다닌 적이 제가 보기에는 재판을 통해서 증언이나 진술을 봤을 때 한 번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엮여도 제대로 엮인 거다. 제대로 엮은 거다. 그래요. 뭐 협박받고 했던 그런 정황들은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과정에서 그 고영태 일당으로부터 협박받고. 근데 이제 그 우정찬 기자하고도 저희가 이제 그 대담을 쭉 해봤는데, 근데 왜 그때 이 좀 단호하게 맞습니다. 대처를 못했을까? 하여튼 그런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일 많이 아쉬웠던 게 JTBC의 그 태블릿 PC 조작으로 인한 보도가 나온 다음 날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어요.
다음 날 바로.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2, 3일 정도 좀 살펴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좀 사과를 하셨으면 좋았는데 그걸 바로 다음 날 사과를 하신 거는 이제 제가 추측입니다만은 네. JTBC가 보도가 나오고 청와대도 놀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담당 뭐 비서실장이 알겠습니까? 수석이 알겠습니까? 담당 행정관들을 부른 거죠. 그 담당 행정관이 태블릿 PC의 주인인 김한수, 또 미디어 행정관인 김유정이, 근데 둘을 불렀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김유정과 김한수를 불러서 대통령께서 야 지금 JTBC가 저런 보도를 했는데 저게 사실이냐? 라고 물어봤을 적에 그자들이 어떻게 지금 뭐 연루가 돼 있는지는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네네. 그자들이 네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다음날 바로 사과를 하지 않으셨나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드는 거죠. 그 권력을 가지시고 권좌에 계실 적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뭔가 조작돼 있고 음모되어 있는 거를 좀 2, 3일 정도 파헤쳐 가지고 사과를 한 2, 3일 후에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남습니다. 저는. 예. 그래요. 예. 사실은 이제 사과로 상황이 마무리가 됐다면 또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계속 사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사안은 더 커져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의 진정성까지 뭐 좌파 언론들이 맞습니다. 매도하면서 더 어렵게 돼버렸으니까 예.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당시에 조금 더 사실관계를 더 체크하고 네 맞습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바로 잡을 거 바로 잡아가면서 그렇게 했었어야 오히려 사태 수습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다. 재판을 쭉 지켜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더라. 예. 예, 그 점에서는 이제 최소원 씨도 왜 그런 사람들한테 엮여서 맞습니다. 그렇게 질질 끌려갔는지 정말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런 아쉽다. 만남이 아쉬운 거지. 그분 재판을 지켜보고 뭐 이렇게 면회도 해보고 하면서 절대로 그분은 대통령을 팔고 대통령을 이용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전부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온통 좌파들이 선전선동하고 가짜뉴스 하면서 그 당시에는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 사건 이렇게 해서 청문회까지 갔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모든 부담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안게 된 거고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말 뭐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제 이런 네, 심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계속 면회 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대통령 걱정하시고, 예.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몸도 안 좋은 거 이제 하소연도 하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뭐 전혀 없으니까 그냥 용기 잃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그리고 밖에서 많은 국민들이 최서원 씨 뭐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서원 씨도 억울하게 당했다. 저는 이런 인식들이 예, 자유우파 있습니다. 진영 내에서 조금씩 지금 이제 퍼져가고 있어요. 네,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네, 엮인 거죠. 제대로 엮인 거에 제대로 걸려들으신 거죠. 그래요. 그 최소원 씨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고영태란 사람도 지금 다른 건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혹시 좀 이렇게 좀 했습니까? 봤죠. 제가 이제 이제 우리 보수 개멸을 하겠다는 재판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그 국정원장이라든가 뭐 전직 장관이라든가 청와대 관계자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가끔 이제 뭐 고용태 재판을 몇 번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고용태 재판에는 그 민변 변호사들이 한 10명이 배석을 합니다. 그 고영태 변호인단? 변호인단이요. 아, 그래요? 민변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그러니까 하여간 10명이 이렇게 배석을 쫙 하고 있고, 이제 고용태 재판 같은 경우는 검사들이 우리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 한 2명 앉아가지고 젊은 검사 막 하면은 이제, 고용태가 이렇게 재판에 나와가지고, 방청객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에서 이런 거 해도 되나요? 가운데 손가락을 제가 일부러 들어가지고. 비속어 하면 안 돼요.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내가 고용태한테 표시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고용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 어떤 동아일보 어떤 기자가 그 광경을 보고 뭐 이렇게 기사화 또 좀 해준 게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근데 지금 고영태가 그 재판받고 있는 거는 뭡니까? 기소 내용은. 인천 세관 무슨 인사에 해서 개입했고, 뇌물 받은 거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뇌물 받은 거하고 예. 불법 투자 받은 거, 그러니까. 그거 두 건인데, 그게 뇌물 받고 불법 투자 받은 그 사건에 왜 민변 변호사들이 뭐 10명 가까이가 그렇게 나가냐고요. 그러니까. 민변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좀 건방진 그런 자세로 항상 재판을 받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형 나왔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1심에서 1년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 6개월이 늘었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그러니까 올려치기 받고, 당한 거 아니에요? 예, 올려치기 당하고, 또 상고를 대법원에다 했는데, 며칠 전에 그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이 된 건데, 사실 1년 6개월이 말이 안 되죠. 16년을 받아도 현찮은 그런 인물인데, 지금 하여간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복역이지만은 조금. 그거는 이제 그 뇌물 사건과 관련된 거니까. 뇌물하고 불법 투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역사의 법정에 다시 서게 돼요. 그때 되면 16년을 받을 겁니다. 역사의 법정에 다시 서게 되니까 그때는 좀 다른 제목으로. 그렇게 되겠죠.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뭐 김관진 안보실장, 또 이병기 국정원장, 남재준 국정원장, 이병우 국정원장, 뭐 그밖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장차관급 인사들이 이 감옥 재판을 받고 있거나 사실은 뭐 이미 이제 만기 그게 한 3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부 300명. 그때 조원진 의원께서 그 행안위 소속인데 조원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지금 재판을 보수개멸을 하겠다는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270여 명이라고 한 몇 달 전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 300명 정도로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제가 그거를 한번 썸머리를 종합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곳에서 현재 그 보수개멸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리스트를 좀 뽑아달라고 저한테 한번 의뢰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위층, 대통령서부터 수석하고 장관하고 뭐 국정원에 있던 사람들, 신문에 보도되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우리 민초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판을 받고 벌금 받고. 어떤 분들이요? 태극기 하다가 집회에서 뭐 차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악이 있었는데 뭐 손에 좀 상처 났다고 벌금 300만 원, 400만 원 만드신 분. 또 많죠, 뭐. 그 다음에, 그때 광화문 세월호 조형물 했다고 옆에서 저거 했다고 뭐 대여섯 명 지금 재판받아 계시고, 유명하지 않으신 분, 일반인들 재판받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리스트업을 좀 해달라고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 6시에 그 법조 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위층에 대한 그 재판 일정이 나와요. 그거를 제가 1년 반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게 15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리스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대통령서부터 뭐 최서원 씨부터 김기춘, 우병우 뭐 이런 사람부터 해가지고 약간 신문에 보도가 되고 언론화되고 있는 사람들만 리스트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150명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일반 민초들 이런 재판은 뭐 300명이 진짜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안타깝죠. 소중한 분들인데 저희들이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쉽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드네요. 그분들 명단이라도 좀 저희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때 이 우리 커뮤니티 창에 이렇게 지금 뭐 이게 이야말로 자유우파 양심수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후원 계좌 뭐 이런 거라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오늘 말씀하시니까 염수태님이 저희들 염수태님이 파악한 자료라도 좀 저희들이 좀 이리저리 좀 알리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좀 의논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이 싫어하는 인물은 다 감옥에 투옥 중이라고 참 그랬는데, 자, 이 북한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3명의 국정원장과 김관진 예. 안보실장인 것 같아요. 전 김관진 예. 장군이라고 자신 있게 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김관진 실장. 제가 김관진 장관 재판도 거의 빼놓지 않고 전부 네. 다 봤는데 네. 이게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사이버 사령부라는 거를 창설을 한 거는 예. 북한의 사이버 부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 사령부를 MB 정부 때 창설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김관진 장관께서 국방부 장관을 하셨고 네. 이번에 선거 공판에서 그 담당 검사가 천재인 검사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재수 장관을 취조했던 천재인 검사가 김관진 장관의 담당 검사입니다. 그쪽에서 얘기를 하기를 북한의 사이버 부대의 글이라는 거를 뭘로 증명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 위법이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위배된다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그렇지. 글이 북한군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정치적인 중립을 군인으로서 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북한 해커 부대가 한 건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예. 한 몇 달씩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몇 달 있다가 댓글 달아야 된다. 달더라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신 이제 김관진 장군하고 네. 그분이 이름 갑자기 임상효 씨인가 그 정책실장 하신 분, 예, 예.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행정관 네. 그 보좌관 하신 분 세 분이 약간 그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김관진 장관은 북한에서 그 관역판에 맞습니다. 그 얼굴 그림 갖다 붙이고 네. 그 사격 훈련 시킬 정도로 네. 아주 정말 이 경계하고 네. 미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 사이버 그 댓글 문제로 지금 이 김관진 장관이 좀 재판받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상황 자체가 정말 황당하다 이런 건데 그 김관진 장관이 그 지난번에 그 최후 진술할 때 보면 침과 대적이라는 그 명언을 하셨어요. 제가 네. 진짜 감명 깊게 봤는데 국방부 네, 장관으로서 처음 취임을 하시면서 네. 일선 장병들한테 그 뭐 교시라고 그러나요? 네. 훈시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제1호로 제목을 침과 대적. 침과 대적. 침대할 때 침자고 과자가 화살 관역할 때 과자고 대적 적을 기다린다. 그래. 화살을 베고 자면서 적을 기다린다라는 침과 대적.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진짜 저는 참군인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분이 재임하는 기관에 그러니까 천안함서부터 뭐 북한의 도발이 뭐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있었지만은 단 한 번도 북한이 유감을 표명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김관진 장군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을 하시면서 일선 지휘관들한테 적이 도발을 하면은 10배로 응징을 해라. 그리고 그래요. 또 하나는 적의 도발 때 그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요. 예. 10배로 응징하라고 하는 거는 뭐 워낙 유명한 얘기고 그리고 김관진이라는 사람의 그 성격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국정원장 3명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는데 이분들 재판은 어땠습니까? 재판을 좀 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뭐 세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볼 적에도 참군인이셨어요. 참군인이고 진짜 군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거기 그럼 누구라고 또 얘기가 되는데 뭐 참군인 같은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좀 아쉬운 아쉬운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충신이 누군가 아니면 누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철학과 사상에 네, 네. 충실했는가가 재판 과정에서 전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재수 장군 그 취재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재수 장군은 재판을 회부가 되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렇죠. 그렇게 자살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김관진 장군의 담당을 하고 있는 천재인. 그래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꼭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뭐 천재인이라는 그 검사가 지금 어디서 근무하냐 뭐 이렇게 좀 문자도 왔는데요. 네, 특수부 저기- 서울중앙지검 지검 특수부에 근무합니다. 예. 그게 지금 옛날에 공안부가 이제 없어졌죠. 공안부가 없어지는 바람에 전부 특수부로 활동을 하고 중수부? 네, 중수부. 공안부는 있고 중수부가 없어요. 아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뭐 저희는 그 뭐 근무처니까 얘기하지만 뭐 신상털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기억만 하십시오. 이름이 천재인입니다. 예. 네. 그 뭐 자유파 여러분들 그 비록 좌파가 이렇게 그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폭거를 해도 그 좌파들 맨날 하는 그런 식의 이 신상털기 그런 거는 이 자유파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천재인 이름은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그 우리 저 행정관 있잖아요. 허현준 행정관. 예, 허현준 행정관도 취재하셨어요? 그럼요. 예. 재판 계속 보죠. 네. 그게 이제 화이트리스트 재판으로 연루가 돼가지고 화이트리스트 재판이 네. 참 이게 기가 막힌 재판입니다. 지금 아마 최공재 감독도 여기 출연을 하신 걸로 알고 최공재 감독도 네. 허현준 행정관의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방청을 했었는데 문화예술계의 80% 90%가 좌편향이 돼 있고 투자나 나라에서 네. 자금 기금도 좌파 쪽에 80% 90%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10% 20%를 우파 쪽에 지원을 하고 협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화이트리스트 재판인데 그 재판을 9명이 받고 싶다. 9명. 아, 예. 김기춘 비서실장서부터 조윤선 장관, 그 다음에 허현준 행정관, 뭐 현기환 수석, 지금 현직 김재원 국회의원이 지금 그때 정무수석 그리고 그래요. 나머지 이제 9명이 받고 있는데 그 허현준 행정관의 사실 뭐 여러분들은 그때 이제 법정 구속이 될 적에 재구속이 될 적에 이제 그 SNS에서 남긴 글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아셨죠. 예. 근데 저는 그 전에 재판을 계속 지켜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충신 중에 충신이다. 아하. 진짜 충신이다. 근데 나름 사람들은 몰랐죠. 행정관이었고 또 직급도 좀 낮고 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저는 재판 과정을 쭉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네. 그 사람의 본심하고 그 철학이 나와요. 그렇죠. 그걸 들으면서 저 사람은 진짜 충신 중에 충신이다. 그래서 저는 재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충신 시리즈를 또 합니다. 아, 예, 그래요? 충신 시리즈를 첫 번째 뭐 김관진 장군 했고 뭐 몇 사람을 하는데 그 충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몇 사람을 충신이라고 꼽습니까?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 그 다음에 우병우 수석, 그 다음에 허현준, 또 조윤선 장관도 충신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김관진 실장. 또 저기 국정원의 추명호 실장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또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분도 진짜 국가관과 그 그래요. 충성심이 참 높다 그렇게 보는 분 한 5분 저는 이렇게 꼽습니다. 예. 근데 나머지 이제 아까 국정원장들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감도 알겠습니다. 좀 가는 그런 인물주입니다. 예. 예. 저는 뭐 대통령 탄핵할 때 그 대놓고 야합하고 배신한 자들은 정말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네. 이제 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등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징치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은 해야 되지만 네. 그렇게 저렇게 다 따지면요, 진짜 나만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크게 봐서는 이제 자유우파가 다시 전열 재정비하고
할 때 또 조금이라도 그 총선 대선 이기고 그 나라 바로 세우는데 역할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만 그냥 평가하고 싶다. 사실은 좀 그래요. 뭐 하여튼 이 부분, 그래서 저는 충신은 질문을 합니다. 그게 우리 염순태님이 생각하시는 충신은 그런 분들이고. 네, 맞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을 그렇죠. 통해서 보는 충신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맞습니다. 충신은 맞습니다. 또 다른 분들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예. 충신만 보고 싶어요, 사실. 예. 좋은 점만 보고 맞습니다. 싶어요. 자유우파들 안에서는 좋은 점, 긍정적인 점, 조금이라도 뭔가 자유우파의 진전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이런 것들만 보고 싶고요. 제 눈에는 왜 안 보이겠어요, 그것이. 아쉬운 점, 안타까운 점이 왜 안 보이겠어요? 근데 저 일부러 그쪽은 자꾸 좀 안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하나라도 더 함께 해야 될 때거든요. 예, 충신이 많습니다. 제가 1년 전쯤에 본부장님한테 내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그 1년 전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당첨이 되면 방청객으로 들어가고 아니면은 이제 그 밖에서 이렇게 로비에서 애국동지들하고 이렇게 티타임이라도 갖고 보면은 항상 오시는 충신들이 계셨어요. 재판을. 네. 일주일에 4번을 받으시면서 3번, 4번 꼭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그걸 이제 썸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포스터 형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예. 뭐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 뭐 박근혜 대통령은 충신이 없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으셨습니다. 그분들도 꼭 재판에 와가지고 후불로 끝날 때까지 지켜보시고 밤 10시에 끝나는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까지 또 다 있으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예. 그래, 우리가 저 다음에 좀 그런 분들을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염순태님과 그 충신 시리즈를 이미 아마 염순태의 서초동 법원 이야기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좀 정리해서 이렇게 자유파가 무너지는 중에 오히려 그럴 때 충신은 빛나는 거니까 그런 염순태님의 시각에서 본 재판을 통해서 본 충신들의 이야기를 좀 시리즈로 저희들이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따로 기획해 보시죠. 허현준 행정관 같은 경우 재구속이 돼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면회를 갔었는데 참 그런 분들 면회를 하고 보면은 내가 위로를 하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에너지를 받고 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허현준 행정관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복역 중인데 지금 전에 1년을 이미 살아가지고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판결을 통해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제 곧 아마 4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월쯤은 허현준 행정관이 이제 만기 출소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되면은 그런 젊은 진짜 사람들이 보수파에 우뚝 서가지고 앞장을 서주면은 우리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4월에 만기 출소하는군요. 예, 거의 만기 출소됩니다 벌써. 저 실형이 1년이었죠. 1년 6개월이었습니다. 1년 6개월. 예. 1년 6개월. 근데 1년을 복역을 했고 보석으로 풀려났었는데 이제 법정 구속이 다시 된 거죠. 재판 선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서너 달, 네다섯 달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2심도 지금 막바지고 뭐 2심에서 이제 형이 뭐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만기가 되더라도 제가 저번에 변호인한테 한번 만기가 언제냐 그러니까 4월 언제라고 하는데 곧 이제 우리 곁으로 돌아오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힘차게 뭐 투쟁해 주시면은 뭐 언젠간 좋은 소식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염순태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서초동 법원 이야기. 시작할 때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서초동 법원 이야기, 유튜브입니다. 좀 많이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방송 중에도 잠깐 나갔다가 좋아요 누르고 오신 분들이 뭐 좀 계신 것 같은데요. 방송 끝난 다음에 딴 데 가지 마시고, 법원 이야기, 서초동 법원 이야기부터 좀 들어가셔서, 다들 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점심 식사하시러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제가, 여러분께,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혹시 네. 좀 더 짧게 마무리 말씀 하실래요? 좀 재판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으실 적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인파가 추첨을 통해서 그렇게 방청을 하는데 지금 제가 거의 충신들 재판에 매번 참석을 하는데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나 하는 그런 아쉬움. 근데 그 피고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서 불구속 상태인 분들은 복도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네. 이렇게 구속되신 분들은 휴정이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응원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충신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재판을 너무나 좀 등한시하고 관심이 없지 않으신가. 그리고 1년 전만 해도 언론에서 엄청나게 보도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보도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 보수 우파는 재판을 잊어라. 우리가 우리식으로 재판하겠다, 일정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재판도 지금은 하루에 지금 원세훈 원장 같은, 물론 MB 정부의 국정원장입니다만은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는 9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2건, 3건의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주민등록증도 필요 없습니다. 추첨을 통하지 않으면은 서초동에 있는 법원에 오셔가지고 아마 매일 그렇게 재판이 열리고 있으니까 제가 그 일정을 제가 밴드를 운영을 해요. 서초동 법원 이야기라는 밴드를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저희가 하루에 재판 일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좀 재판장에 오셔가지고 그런 충신들한테 응원을 해주시면은 그분들한테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염 대표님 연세가 어찌 되시나요, 그러시나요? 저 60입니다. 예. 그러시구나. 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